네, 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랄쌤 자기경영 노트에 나온 챕터대로 한번 따라서 쭉쭉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존입니다.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아이도 다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책을 쓰게 된 솔직히 계기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성장이란 느낌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남과의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냥 어제 나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비교라는 말도 솔직히 좀 안 어울리는데 어제 나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하기, 더 성장하기, 좀 더 나은 사람 되기. 그게 이제 저의 목표긴 한데 그렇게 365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하겠죠. 그 행복 지수는 훨씬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더 성장 지수도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자존이에요. 자존하면은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저는 박운영 작가님의 8단어가 떠오릅니다. 박운영 작가님의 8단어, 8개 키워드로 되어 있잖아요. 8개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네, 바로 자존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이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돼요. 그 원싱에 보면은 첫 번째 도미노가 세워지고 그 첫 번째 도미노를 무너뜨리면은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맨 마지막에 있는 큰 도미노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 첫 번째 도미노가 자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라쌤 자기교육 노트에서도 첫 번째 키워드 자존이라고 적은 겁니다. 나는 뭐에 관심 많지? 그럼 그 관심 분야를 어떻게 하면은 내 것으로 진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저는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분야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 관련된 책을 읽고 관련된 글을 쓰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소통하고 나누고 이 일련의 과정만 해도 우리는 어제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자존감 지수는 1도는 그래도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저서에서도 이 자존에 대해서 많이 다뤘죠.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그분들도 똑같아요. 힘들다가 자존을 만나고 삶이 변했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과정 속에서도 자존을 만나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갔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모습은 예전에 5년 전의 모습보다는 확연히 다른 자존감이 그래도 더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어떤 한 문구가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소설가 제임스 엘로이는 이렇게 표현했다. 고양이는 무엇인가를 핥혀야 하고 개는 무엇인가를 물어뜯어야 한다. 나는 글을 써야만 한다. 저는 책 속에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책의 구석에 적습니다. 적은 다음에 그것을 블로그에 불러와서 또 한편의 글을 써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독서를 했죠. 그 다음에 기록을 했죠. 글을 썼죠. 요것만 했을 뿐인데도 엄청나게 저의 정체성이 조금씩 탄탄해지더라고요. 정체성이 탄탄해진다는 얘기는 나의 자존감 또한 서서히 높아진다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책 속에서 어떻게 저를 표현했는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독서를 해야만 한다. 나는 기록을 해야만 한다. 나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 나는 글을 써야만 한다. 나는 책을 써야만 한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메신저다. 저는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아마 키워드로 또 다른 자신을 표현하는 문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한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또 물음표를 달면은
이게 또 나중에 실천을 하다 보면은 느낌표가 또 되겠죠. 그러면 물음표 있는 삶에서 느낌표 있는 삶으로 서서히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자존감 지수는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텐데요. 그럼 이 느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속도 법칙 아시죠? 처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 이 지점에서 터닝 포인트 지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올라온 길을 봤을 때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떻게 표현되고 싶은지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가장 실천하기 좋은 도구는 독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글귀를 따라가다가 나한테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구절을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필사를 해서 블로그에 불러와서 한 편의 글을 쓰는 겁니다. 매일 하나씩 한번 써보면 참 좋거든요. 하루에 한 챕터씩 내가 글을 쓴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 적혀 있는 글들이 그냥 나는 글을 적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마음에 하나씩 새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어제보다 멋진 나로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쭉 가지면은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한 문장을 하나씩 나열해 보시고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적은 다음에 벽면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 한 번씩 낭독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박운영 작가님의 8단어의 뒷면에 나온 글귀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시길, 정답을 만들어 가시길, 내일을 꿈꾸지 마시길,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니, 남을 부러워 마시길,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길, 당대는 흐르고 본질은 남는 것, 멘토를 맹신하지 마시길, 모든 멘토는 참고사항일 뿐이니,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단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길,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올바른 재판관과 상의하며 당신만의 인생을 또박또박 걸어가시길, 당신이란 유기체에 대한 존중을 절대 잃지 마시길. 지금까지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쌤 김진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